자, 잘들 있었어요? 네, 코로나 걸린 사람은 없고? 저희 한 명이 규빈이가 걸렸어요. 누구? 걸렸어요. 누구? 규빈이. 저요. 아, 걸리나 보다 하는 거지 뭐. 예, 요즘 뭐 다들 걸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뭐. 자, 오늘은 이제 얘기를 또 합시다. 네, 음, 오늘 그 공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오늘 공유. 진행 사항 어디까지 했는지. 오케이, 공유 넘겼습니다. 네. 어, 일단은 저희가 원래 그 서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DB를 가져왔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네이버 맵이랑 카카오 맵에서 크롤링을 할 때 카페 검색률이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카카오 맵에서 땡땡동 카페로 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와 있는 모든 카페를 그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카카오 맵에서는 이걸 검색해서 나오는 카페명을 가져오고 그 상세 카페의 상세 보기에 들어가서 그 업체 분류랑 주소랑 영업시간, 연락처, 태그, 딜리버리, 시설 정보 같은 거를 크롤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맵 리뷰를 원래 분위기 키워드를 나누기 위해서 크롤링을 했었는데 그 예비 캡스톤에서는 근데 이거는 너무 저희가 비정형화된 데이터라서 그걸 정제시키는 과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은 가져오지 않는 걸로 그 결정을 했고요. 일단 거기 카카오맵에서 카페를 하게 되면 네. 공공 데이터 대비 그 수는 어떻게 많이 늘어나요? 원래는 그, 그 데이터 광장에서 가져온 거는 11,500개 정도였는데 그 카카오 맵에서 가져온 거에 따르면은 거의 각 지역당 몇 개 정도였더라? 한 800개 해가지고 지역이 총 13개니까 네,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더 1,400개네. 더 줄어드네? 11,500개에서 1,400개로? 근데 오히려. 그 총 카페는 가족 카페는 그런데 그거를 네이버 맵이랑 그 카카오 맵에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오는 카페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까지 총 제외하면은 애초에 그때 가져왔던 카페들의 개수는 거의 한 8,000개 음, 한 정도밖에 2,000, 안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 2,500여 개 정도가 더 늘어나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공공 데이터의 정보가 약간 갱신되는 게 좀 늦을 뿐이지, 카페 수는 그 동네는 11,000개 된다는 게 거의 맞구나, 그러면은. 이게. 음? 네. API에서 끌고 온 데이터는 11,500개 정도가 맞는데요. 그거 크롤링 했을 때 다 제외된 데이터가 훨씬 많아서 그 2,000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럼 그 뭐, API 상에서는요. 공공 음, 데이터. 공공 그래서 훨씬 더 데이터에서 많이, 네. 뭐 실제 뭐 몇 개가 아니라 2,000개밖에 안 되는데, 네. 카카오맵으로 하면은 한 10,000개 정도가 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거야. 그런 음, 이야기가. 기존에 했었던 거 대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케이. 네. 계속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맵에서는 이렇게 크롤링을 했고 네이버 맵에서는 카페 플러스 카페 명으로 검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카페 명만 검색을 하면은 그 업체 분류에서 카페가 아닌 것까지
그 검색 결과로 크롤링이 되어버려서 네. 그 카페명 앞에 카페를 써줘서 카페만 검색이 되도록 해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네이버 맵에서는 상세 보기에 들어가서 또 업체 분류랑 이미지, 그 다음에 각종 편의 키워드, 네, 크롤링 하는 부분을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카카오웹에서 앵무새 루이스랑 카페를 검색을 해서 상세 보기에 들어간 페이지고요. 여기서 가지고 올 게 여기 있는 그 영업 시간과 그다음에 여기 태그가 있어요. 이 태그에서 이런 레트로 아니면 감성, 데이트 코스, 빈티지랑 이런 분위기를 암시하는 태그가 적혀져 있어서 이런 거를 그 크롤링해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바로 키워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지표인 것 같아서 크롤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약이랑 배달, 포장 여부 등을 크롤링하고, 그다음에 시설 정보도 마찬가지로 그 와이파이 그리고 뭐 애견 동반 카페 같은 거를 걸을 수 있는 이런 문구 같은 거나 아니면 장애 시설 여부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와서 바로 분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사장님들이 설명을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근데 되게 잠깐만. 거기 시설 정보를 보게 되면 네, 자기 크롤링 할 때 전부 다 워딩으로만 할 거잖아. 네. 근데 예를 들면 거기 동물 출입하고 난 다음에 X가 돼 있잖아. 아, 네. 이 부분은 그 여기서 이렇게 슬래시가 그어져 있는 거는 앞에 노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주차가 슬래시가 그려져 있으면 노 파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클래스 이름 자체가. 아, 그래서 그 그 안에 클래스, 들어가 있는 네네. 게?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 분류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굿다. 이런 설명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분위기를 암시하는 그런 문구들을 사장님들이 많이 적어 놓으셔서 여기도 이제 키워드가 만약에 해당이 되면은 바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크롤링을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결과로 이렇게 카페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 디저트 카페인지 아니면은 뭐 테마 카페인지, 갤러리 카페인지 나와 있고 위치, 영업시간, 연락처 나와 있고 그다음에 태그도 이렇게 그다음에 딜리버리나 시설 정보까지 다 크롤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렇게 나오는구나. 동물 네네. 출입, 주차. 근데 노라고 하는 키워드는 없는 것 같아? 왜? 이제 금지. 금지로 아, 네 금지로 돼 저희가 있구나. 추가를 주차 했어요. 금지. 네, 오케이. 저렇게 하면 크롤링 할 때 할 수가 있지. 네. 그리고 잠시만요. 선생님, 나 다음 수업 시간 때문에 가봐야 돼서 응? 오늘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지도 크롤링하는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카페 플라이스 라운지 플레이즈 라운지라고 검색을 한 결과 이렇게 상세 정보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이런 편의 시설 같은 거 단체석이 있거나 주차가 되거나 뭐 와이파이, 유아 시설 이런 게 있는 거를 바로 크롤링을 해서 분류를 하고 이런 테마가 태그 같은 것도 이제 분위기 같은 게 띄워져 있어서 이것도 바로 알아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사장님 설명이 있어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이 해당이 되면은 바로 분류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랩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 분위기랑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크롤링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카카오웹이랑 다르게 리뷰를 크롤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키워드들로 된 리뷰들이 있어요. 이게 그 사용자가 그 시설을 이용을 한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을 해서 인증이 되면은 그 이런 키워드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여기 숫자가 이제 해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했냐의 여부인데 이게 5개 이상이 넘어가면 이렇게 리스트로 뜨게 돼서 이런 것도 다 크롤링을 해서 바로 키워드에 맞춰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거기서 한 가지 평상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영수증으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저렇게 글을 쓰거나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무슨 뭐 혜택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아니면 리뷰를 글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 네이버 페이 아세요? 응. 네, 아, 네이버 거기에 페이에 포인트를 그게 줘요. 네, 쌓아주는구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리뷰도 있는데, 그 진짜 리뷰에 보면은 이런 특징 중에서 뭐 맛에 대한 거, 만족도에 대한 거, 이런 분위기에 대한 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 클릭한 특징에 맞춰서 이렇게 리뷰들이 리스트업이 돼요. 그래서 분위기를 클릭을 해서 나오는 그 리뷰들에서 그 이렇게 초록색 글씨로 나오는 게 그 분위기에 관련된 리뷰인데 이것만 크롤링을 해서 또 그 키워드에 맞춰서 바로 분류를 할 생각이에요. 네, 이 정도면은 되게 정확하게 분위기만 알아볼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네, 방법은 알았다. 뭘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조금 그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 우리 거를 쓰면은 다른 거 대비 뭐가 좋다라는 게 좀 있으면 좀 좋겠어. 색깔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막 해가지고 프롤링해서 이제 통계를 뽑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있어. 그래서 정확도도 이제 높일 수가 있어. 네. 그러면 기존 거 대비 우리 거는 뭐 더 좋다라는 좀 이렇게 색깔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제. 음, 네,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것은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롤링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크롤링이 되었고요. 음, 음, 역시 분위기 리뷰는 아직까지는 이게 상당히 비정형화돼 있는 네, 형태로 이거를 뭐 정보를 끄집어낸 건 쉽지 않을 듯? 이런 카페 내부가 아늑하다. 이런 음, 아늑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 힐링된다. 이런 오케이.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음, 루프탑이 있다의 여부도 이런 루프탑도 있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했을 때 그 루프탑이라는 키워드를 꺼집어내서 이것도 그걸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사진 찍기 좋아요도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썼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포토존 같은 키워드에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끄집어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게 저희가 이제 이거 원래는 그냥 키워드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리뷰들을 판단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 리뷰나 이런 태그들을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키워드를 재정의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많이 나온 단어들로 키워드를 정의를 해야지 이게 지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제 했던 게 이런 키워드들을 재정의하는 걸 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설정한 키워드들인데요. 이런 키워드들이 각각의 그 크롤링한 파트에 따라서 어떤 글씨가 포함이 되면은 얘를
키워드로 분류를 할 것인지를 다 분류를 해서 적어놨어요. 이런 유사어 같은 것도 다 표시를 해서 이게 들어가면은 야외가 있는 카페로 구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도 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는 했어요. 오케이. 네. 저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버 구축은 어떻게 되고 있어? 서버는 다현 언니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다현 언니 하고 있다가 잠깐 막혔는데 이번 주에 제안서 발표도 있고 그래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학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할 일이 되게 많을 거야. 네. 학기 시작해서 이거에 집중하긴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원하는 거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좀 잘 다스려서 잘 만들기. 저기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좀 키워드만이라도 획득하기라도 어떤 것이 남았는지에 대한 걸 좀 정리해서 카톡방에 좀 올려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교수님 내일 오케이. 뵙겠습니다. 안녕. 네. 내일 첫 번째 감사합니다. 발표인데 첫 번째 네. 발표인데 잘하세요. 네. 제가 발표할 거예요.